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6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에 바른 파생 아카데미라는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옵션 양매도 합성을 통한 투자 거래 방법을 이제 교육할 계획이고, 뭐 옵션 매도 관련한 어떤 거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소로 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예. 뭐 옵션 매도는 좀 생소합니다만, 이제 옵션 매도를 뭐 여러 포지션을 좀 합산하면은 좀 뭐 안정적인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옵션은 레버리지가 선물보다도 높습니다.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또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이제 정거금이 작더라도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옵션, 뭐 제가 옵션 매도 합성거래를 하면 이글 확률은 뭐 80% 이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분도 계시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보수적 포지션 구축을 통하면은 손실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 예, 제가 뭐 한 달 정도 옵션 매도를 통해 가지고 만기일까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투자 상품 중에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옵션 양매도 합성을 통해서 목표 수익률은 뭐 돈을 못 벌 수도 있겠죠. 이제 뭐 잘하면 또 10%가 되는 거고, 월 기준으로 투자 금액 기준으로 한 0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카페에 오시면은 가입을 제가 보고 이제 해드리는데, 일단 나이 제한이 40세에서 65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아직 이제 아직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일을 하시고, 자기 일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신 분들, 그리고 명태나 향후 뭐 노후자금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카페에 가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선물 옵션이 뭐 처음이신 분도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주식과 선물과 옵션 거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주식은 저희가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SK하이닉스, 요즘은 뭐 하나오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면 오르면은 이제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좀 단편적인 투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미래 가치라든지 사업의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있고, 주식은 이제 내가 돈 넣은 금액 100% 매수 거래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미수 거래도 할 수 있죠. 미수 거래는 이제 상거래일 정도 미수 거래 할 수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자 비용이 발생되는데, 뭐 그 HTS에서 다 자동으로 정산돼서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 비용이 있는지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자 비용이 있다. 예, 주식은 미수를 하면 이자 비용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선물은 이제 지수 기준으로 종합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선물은 종합 지수와 같이 뭐 2630, 뭐 2500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좀 더 숫자가 나는 뭐 330, 335, 340 이런 숫자가 움직이는데, 지수로 환산하면 같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선물은 지수를 조금 단순화시켜 놨습니다. 그걸 이제 상승을 할지 상승을 할 것 같으면 매수, 하락이 할 것 같으면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보통 이제 오르는 투자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물론 공매도를 통해서 하락에 대해서 베팅을 할 수 있죠. 선물은 기본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를 했을 때, 상승을 했을 때 수익을 청산하면 수익이 되는 거고, 매도를 했을 때는 하락이 했을 때 그 하락폭만큼 이제 청산하면 수익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한 1000만 원 넣으면은 한 1억 정도, 한 계약 정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한 10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 10배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이 없다.
이게 장점이죠. 선물 거래의 장점은 내가 전거금이 1,000만 원인데 불구하고 이제 1억 거래를 할 수 있고 1억 거래를 하는데 이자가 없다. 네,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이제 옵션은 좀 더 복잡합니다. 이 선물과 같이 이제 매수 매도가 있는데 여기는 좀 복잡합니다. 콜과 풋이 있습니다. 콜이라는 게 있고 풋이라는 게 있고 콜은 상승에 관여되고 풋은 하락에 관여됩니다. 콜을 매수할 수 있고 풋을 매수할 수 있고 또 콜을 매도할 수 있고 풋을 매도해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익이 창출이 가능하고 옵션은 상당히 이제 고난이도 상품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옵션의 가격을 이해해야 됩니다. 선물보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품입니다. 이걸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콜을 매수한다. 풋을 매수하면은 주식이 오르는데도 손실을 볼 수 있고 주식이 내리는데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했는데도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 옵션입니다. 매수 경우는 대략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증금의 한 30배 정도 매수거래 가능하지 않나. 물론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선물보다는 높은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뭐 선물이 한 10배라고 하면 옵션 한 30배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 경우는 전거금을 좀 더 많이 요구합니다. 매수보다는 좀 더 많이 요구하는데 전거금이 선물 대비 한 선물과 비교해서 선물이 10배라고 하면 매도의 경우는 한 20배 정도 또는 1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래를 해보면은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많은 전거금을 요구합니다. 아무튼 레버리지가 크다는 거고 20배, 30배 거래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장점이죠.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 저는 이제 장점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큰 금액을 운용하기 때문에 큰 금액의 작은 손실을 보더라도 이 원금에 봤을 때는 손실률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희 관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자, 투자 거래의 난이도로 봐서는 이제 옵션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선물, 이제 주식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은 뭐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버는지 시장에서 또 경쟁 상대가 어떻게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상당히 복합적인 것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봐야 되는데 옵션과 선물은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좀 더 쉽다고 보는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옵션이 조금 가장 어렵고 그 다음 선물 그 다음 주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죠. 자, 선물과 옵션은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자, 거래 위험성을 봤을 때 이제 옵션이 이제 고위험이죠.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더 커잖아요. 뭐 20배, 30배가 된다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의 20배, 30%를 거래할 수 있으니까 이제 고위험으로 볼 수 있고, 선물은 이제 10배니까 이제 옵션보다는 좀 더 덜 위험하고, 이제 주식은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고, 주식보다 더 낮아는 채권이죠. 채권은 이제 연간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확정 이자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이 주식보다는 위험성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국가기관이나 큰 투자기관들은 채권 투자를 뭐 9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옵션이 그렇게 쉬운 상품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레버리지를 크게 이제 시장에 주기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잘 확률적으로 100%에 가까운 승률을 가져온다면 상당히 좋은 거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한 1,000만 원 되는데 한 1억을 운용해 가지고 1억이나 2억을 운용해서 수익을 가져오면 이제 그만큼 수익이 커지는 거니까 이제 투자에 있어서 이제 매월 일정 수익을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가져오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주식은 뭐 기다림의 미학과 같이 그 주식이 어떤 슈팅이 나왔을 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옵션은 좀 더 다른 상품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어 있는 투자 상품 중에 저는 옵션이 가장 투자에 있어서 유리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내피셜입니다. 자, 선물, 사물물 60분봉인데요. 현재 시장의 선물 지수는 종합지수와가 연동이 됩니다. 종합지수를 이제 선물지수, 341.70이 종가인데, 341.70이 종합지수 타지만 2571개하고 이렇게 같습니다. 숫자만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선물의 관점에서는 지금 60분봉이죠. 60분봉 보면 이제 이런 저가 라인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죠. 상단으로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340 정도, 340과 337.50 요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계속 받아주면 위로 갈 수 있겠죠. 가격이 위로 갔을 때는 새로운 전고점을 어디서 만들 거냐, 345가 될 거냐, 350이 될 거냐, 360이 될 거냐, 그런 값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340에서 341.70이 종가인데 이 340을 붕괴하고 내려온다고 하면, 자, 첫 번째 붕괴하면 또 이 자리를 또 확인하러 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또 여기를 붕괴하면 새로운 저점을 만들죠. 똑같습니다. 위로 갈 때도 요런 우리가 돌파했던 이 340이 붕괴되지 않는다고 하면 가격은 위에서 논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중요한 가격들이 붕괴를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데 여기서 최저점을 만들 거냐, 여기서 만들 거냐, 여기서 만들 거냐. 그러면 어차피 저점 왔다가 지수는 계속 움직이니까 이 파동이 이제 위로 가는 어떤 꼭지점을 어떻게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건 상당히 분석을 한다고 해도 찾기는 힘들지만 이런 꼭지점들은 실제 거래를 해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나보면 압니다. 왜 여기서 이 가격이 계속 막혔을까? 그런 걸 보고 이걸 뚫었으면은 여기서는 다시 이걸 뚫고 내려가려고 하면 되돌림 되는 그런 게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340에서는 계속 물량을 받아주면서 위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일봉인데요. 이제 일봉을 보면은 일봉은 좀 더 넓은 범위에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보면은 여기 이제 360 정도 여기 고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한 350 정도 요 라인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한 345 요 라인이 있고 345 지금 341.70이기 때문에 자, 요런 340 라인이죠. 이게 337.50이죠. 337.50을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이쪽 파란 색깔의 고점인 360이 상승을 한다면 또 목표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 물론 바로 이렇게 가진 않겠지만 가격이 조정이 오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337.50에서는 또 강한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이제 의미 있는 가격은 이제 350, 345, 337.50. 현재 가격이 341.70이 종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로서는 340을 돌파하는지 보면 되겠죠. 아니면 337.5로 돌아왔을 때 이걸 지지해 주느냐를 또 보면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묵게 된다고 하면 또 여기 330이나 327.50을 또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한번 파동을 주면은 일단은 목표하는 가격까지 가야지. 왜냐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주체 세력들이 방향성을 가지는데 제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일정 가격이 가야지 그 투자 시점에서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청산하고 다시 방향을 잡기 전까지는 이제 주체들이 계속 가져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목표가를 두는 거죠.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위로 보는 세력들이 이제 주도 세력을 본다고 하면 360까지는 최소 360까지는 가져갈 거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청산을 할 거라 뭐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는 거고요. 다시 여기서 되돌림 됐을 때는 337.50에서 이제 지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어려운 요 전고점들을 돌파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느 많은 물량을 받아주고 해소를 하고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쉽겠죠. 내려가는 것보다 이제 어렵게 뚫으면서 물량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 매집한 물량을 잡아두고 실제로는 가격을 위로 올려야지만이 수익이 커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G 내피셜입니다. 자, 주봉인데요. 주봉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요 도치를 빼고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양봉이죠. 다 양봉이죠. 자, 현재로서는 여기 이제 340 부근 위에 있는데 여기 라인에서는 자, 보시면은 이쪽 앞에 있었던 어떤 가격대 움직임에서 하단선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잘 지켜준다고 하면 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352.50, 그 다음에 한 이쪽 라인인 357.50, 자, 이쪽 라인인 370까지, 주봉상으로는 370까지 본다. 일봉상으로는 360, 357.50이 되는 거고, 자, 60분봉 상으로는 뭐 한 352, 350을 보는 거고, 그렇게 단기적으로 어떤 목표가를 정하고, 350이 왔다고 하면 340으로도 갈 수 있고, 360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자, 요걸 돌파하면은 또 위로 보는 게 맞고, 붕괴하면 아래를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월봉인데, 월봉이 보시면은 이제 1월봉이 양봉, 2월봉이 양봉입니다. 실제적인 시가보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로 가고 있다. 이제 월봉상으로 2개월 동안 위로 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하지만 2월 달은 진행형입니다. 이게 빨간봉이지만 이게 다시 내려와서 도치가 될 수 있고 파란봉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월봉상에 만약에 상승을 했을 때 의미 있는 가격은 365 이런 몸통에서의 어떤 요 라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을 한다고 하면 자 341.70이기 때문에 이제 일봉 주봉상에 350 이제 돌파하면 또 360 돌파하면 자 최고가는 365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값들이 이제 붕괴가 되면 이제 이 밑에 이런 값들이 어떤 또 이제 목표가가 되는 거죠. 하락의 관점에서는 또 반대로 목표가가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옵션 3월물입니다. 옵션 3월물은 이제 3월달 둘째 주 목요일날 거래가 끝납니다. 실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340에서 자, 여기서 교차를 하고 이제 폴이 위로 갔죠. 6.22에서 싸워서 이겨서 올라갔는데 이 옵션의 값은 이 선물의 값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선물이 340에서 341.70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콜이 위로 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옵션의 이 행사 가격의 이 값들은 행사 가격 기준으로의 값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선물의 종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로는 위로 갔다. 자, 옵션 사물물은 340에서 양 옵션이 교차돼서 콜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옵션의 관점에서는 이제 일단 위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340이 붕괴되고 또 여기서 움직인다 하면 아직 방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을 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340에서 한 5포인트 정도 의미 있는 또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밑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옵션 사물물과 선물 사물물 합성 포지션입니다. 자, 다음 달 3월 둘째 주 목요일은 옵션 사물물과 선물 사물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340을 기준으로 위로 배팅하고 있다. 자, 지난달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이제 밑으로 배팅했고 옵션 만기일이 가까우면서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 매수했죠. 네, 그런 게 차이가 있고 현재 외국인은 이제 옵션과 선물을 합성했을 때, 더하기 했을 때 그 포지션이 340을 기준으로 위로 베팅하고 있고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335, 335 약간 위에 있습니다만 335 기준으로 아래로 베팅하고 있다. 그리고 투시는 342.50을 기준으로 아래로 베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이 선물의 종가는 341.70이기 때문에 요 가격들하고 아직까지 멀진 않죠. 멀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면은 튕겨 올라갈 수 있고 또 튕겨 올라갔다가도 이 값으로 또 되돌림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제 옵션의 관점에서는 이제 출발점이기 때문에 되돌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좀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장 투자자인데요. 12월 10일 이후로 이제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면 외국인은 주식은 현재로서는 자, 매도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고 한 4조 정도 지금 매도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외국인이 자, 마이너스 2조까지 됐던 걸 지금 플러스 영역으로 와 있습니다. 플러스로 한 뭐 100만, 1000만억, 15, 2400억 정도 매수를 해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2400억 매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주식보다는 선물이 어떻게 보면 포지션 스위칭 하기가 더 쉽습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이제 플러스 영역으로 가져갔지만 이걸 또 외국인이 대량으로 또 매도해버리면 이게 마이너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 움직임을 봐서는 외국인이 선물을 플러스로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그래도 위로 대응하고 있다. 상승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옵션 사물물과 선물, 사물물의 합성을 봐도 이 가격은 이제 위로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단 현재 기준으로서는 위로 좀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시 자금은 이제 뭐 지수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한 52조, 53조 정도에서 지금 멈춰 있죠. 이제 보합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시장에 뭐 증시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 봐서는 아직까지 뭐 크게 당장 뭐 슈팅을 크게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자금이 약간 보합 수준이다. 아직은 뭐 내려오더라도 좀 올라오고 아무튼 이 보합의 흐름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시 자금은 그냥 보통 수준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형 전략인데요. 대형 전략은 이제 저희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일단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337.50을 돌파하고 340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밑에 있는 하단 라인에서 다시 한 단계 레벨업해서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의 관점에서는 340만 지킨다고 하면 아직까지 우상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340이 붕괴가 되면 또 하락이 가능하다.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을 다 볼 수 있는 어떤 변곡점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340이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변곡점 그리고 또 붕괴가 된다면 하락에 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값들은 뭐 현재로서는 기준을 잡는 거죠. 340 기준으로 위로 가면 위에 있으면 위로 배팅하는 거고 340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에 있으면 아래로 배팅하는 거고 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악재가 나오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상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340위에서 한국 시장 기준으로 하루에 5포인트 자, 갭으로 5포인트
정도 1% 이상의 슈팅이 나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미국 관세라는 악재가 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좀 힘들 거다. 물론 뭐 당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올라갔을 때 이걸 지키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악재 상존에도 한국 시장은 계속 우상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트럼프가 처음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때 이제 급락을 했다가 10포인트 수준의 급락을 했다가 그 다음날 이제 트럼프가 또 그걸 이제 보류하면서 관세 부과를 보류하면서 시장은 다시 그 갭을 메꿔 오면서 지금 현재는 위로 갔기 때문에 이제 관세가 가장 큰 지금의 변수 요인이라고 그죠. 하지만은 한국은 그래도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뭐 위로 가야죠. 위로 가서 내려오더라도 현재로서는 위로 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전고점이 나올 겁니다. 340 이후의 전고점이 350이 될지 360이 될지 370이 될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한국 시장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자, 350에 튕겨 내려오는 것보다는 360에서 튕겨 내려온 게 낫고 360보다는 370에서 튕겨서 내려온 게 낫다는 이유는 점차적으로 이게 골을 만들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고점은 좀 높은 자리를 만들고 그 조정이 어느 정도 오더라도 그 앞에 있었던 이런 저가 라인 340을 가까이 오지 않으면은 되는 거죠. 이제 골을 만들면서 위로 가기 위해서는 되도록 전고점은 좀 위에 만들고 내려온 게 좋지 않을까 보는데 아무튼 뭐 350이 됐든 360이 됐든 370을 찍고 내려올 거다. 내려왔을 때 이제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 340은 안 오는 게 낫겠죠. 네, 그래야지 점자 우상향으로 이렇게 골을 만들면서 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골짜기를 만들면서 그런 관점을 일단 바라보면서 이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고점 이후에 이제 하락이 오는데 하락이 왔을 때 만약에 340에서 좋은 상승이어서 위로 갔다. 그런데 전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340은 안 와야겠죠. 안 와야지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그 앞에 흐름의 어떤 상단을 보면 이 상단은 붕괴되지 않고 위에서 놀면은 한국 시장은 이제 위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25년은 한국은 위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전고점의 관점에서 이 꼭지점이 나왔을 때 단기 하락에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저희 카페에 또 관심 있고 요 합성 옵션 매도 거래를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은 그 네이버 카페에 꼭 가입을 하셔서 뭐 좋은 기회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